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교회를 거점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연쇄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거점이 된 광주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포함해 오늘만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안디옥 관련 누적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안디옥에 방문했던 광주 꿈이 있는 교회의 장로가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장로가 소속된 소규모 교회에서도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교회 때문에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왜 말들을 안 들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광주시는 내일부터 12일 동안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와 광주 TCS 국제학교 사이의 역학관계를 밝혀줄 단서도 나왔습니다. GPS 분석 결과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가 아들이 다니고 있는 광주 TCS 국제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가 IM 선교회 산하의 CAS 방과 후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연결고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CAS에 대한 준비 과정이 일부는 있었던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층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전파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성인 오락실에선 직원과 방문자 등 16명이 확진됐고 광주 1499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서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9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와 부산,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강관리 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 자리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해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부산시, 경기도가 오늘 업무 협약을 맺은 사업의 정식 명칭은 초연결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쉽게 풀면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 각종 건강관리 산업을 인공지능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AI와 접목되지 않으면 어떤 상품도 서비스도 어떤 지역도 도시도 경쟁력이 없는데 지방이 AI를 선점하게 되면 이건 바로 국가 균형 발전과 연결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초대형 컴퓨터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에서 각종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유한 경기도가 관련 연구 개발을 도맡으며 개발된 신기술을 의료산업이 발달해 있는 부산에서 실증한다는 방식입니다. 아마 2달 지나면은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실 텐데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또 앞으로 이렇게 또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새로운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5년간 1,800억 원이 투입될 이 협력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선정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인 경기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도권 이익과 충돌하지 않냐는 질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좀 다극화 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단체들 간의 협력 사업이 수도권 집중의 현 체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중앙 사업은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 사업자 내부의 분란까지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시간 가까이 토론이 이어졌지만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사업자 내부 분란까지 겹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 특례 사업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쟁점은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는 분양 방식과 1,600만 원이냐, 1,900만 원이냐는 주주 대표는 후분양을 원하는 건설사는 없다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너무 커졌다며 많은 금액들이 지금 상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주식회사 한양은 선분양의 분양가 1,600만 원을 제한한 건 특수목적법인 구성원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풀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익은 누구나 다 광주 시민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사들 사이 대립은 광주시와 시민단체 관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한때 2천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1,600만 원도 가능하다는 한양 측의 주장은 광주시가 여태껏 건설사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행정을 해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이죠. 업체 것을 그냥 검토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원을 개선하고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적정 사업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를 1,900만 원보다 낮출 수 있다는 한양 측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분명히 그래서 재검토를 시켜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한편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여한 토지 소유주는 토지 보상비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작 이 사업의 가장 이해 당사자이고 영순위 당사자인 소유지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모든 주체가 참여한 첫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도 사업자 간, 시민단체와 광주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해법을 못 찾고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완도군 청산도 앞바다에서 3,600톤급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제주 성산항을 출발해 고흥 녹동항으로 향하던 중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 결국 침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침몰하기 전 선원 9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지만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선배를 고문하고 학대한 20대 연인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특수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모 씨와 박 씨의 여자친구 24살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씨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간발의 차로 선언된 오프사이드